제품 구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품 구조 관리가 PDM과 PLM, 즉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PDM과 PLM의 제품 정보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품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과 부품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제품 구조란 것은 조립품과 어떤 조립품이 있으면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있겠죠. 그래서 조립품과 부품 간의 관계를 우리가 모아서 그거를 표현할 때 제품 구조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품 구조의 기본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품 구조의 가장 기본 요소는 어떤 두 개의 부품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개의 부품 사이에 우리가 보통 조립 관계인데요. 두 개의 부품 사이의 구성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constituent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아래 보시면은요, 팬 조립품이 있지 않습니까? 팬 조립품은 거기 보면 축하고 팬 조립품 B 같은 경우에는 축하고 회전 날개 조립품 B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 조립품 B랑 축이라는 거랑 어떤 줄을 그어놨죠.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의. 그것을 그 요소 관계, 두 부품 간의 요소 관계가 구성 관계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립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팬 조립품 B랑 축하고 구성 관계가 돼 있고 팬 조립품 B랑 회전 날개랑 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조립 관계가 있는 거죠. 구성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 관계가 바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부품을 끄집어냈을 때 그 두 부품 사이에 조립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구성 관계가 있다. 선으로 하나 표현하는 거고 얘에서는 팬 조립품 B랑 축하고의 사이에 선을 하나 긋고 그 사이에 구성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구성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제품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 조립품 B는 축하고 구성 관계가 되어 있고요. 팬 조립품 B는 다시 회전 날개 조립품 B랑 구성 관계가 되어 있고요. 회전 날개 B는 다시 회전 날개 B랑 구성 관계가 되어 있고요. 회전 날개 조립품 B는 다시 핀 B랑 구성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 관계들을 다 연결을 하면 바로 팬 조립품 B의 제품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성 관계로 연결되면 구성 관계들 부품들을 쭉 연결한 것이 바로 제품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자세히 보면 이 구조가 네트워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어떤 부품을 공유하는 경우에 어떤 네트워크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예에서는 축이 있죠. 축이라는 부품인데 그 축은 팬 조립품 A랑 팬 조립품 B에 다 공유되죠. 그래서 구성 관계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팬 조립품 B랑 축하고 구성 관계 하나 생기고 팬 조립품 A랑 축하고 구성 관계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제품 구조상으로 보면 축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팬 조립품 A, 팬 조립품 B랑 어떤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을 연결함으로써 어떤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이 축이라는 부품이 공유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공유돼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각각의 그 축이 여러 군데 사용돼도 이 축이라는 부품 자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만 연결만 시키면 네트워크 연결만 시키면 여러 군데 사용된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축에 관련된 자료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복사할 필요 없이 하나만 있고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제품 구조의 그 어떤 선의 연결로서 관계의 연결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성 관계하고 제품 구조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구성 관계하고 제품 구조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제품 구조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BOM, Bill of Material하고 같은 것을 표현한다.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요.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10 테이블이라는 제품이 030 그 테이블 다리 4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020 상판이 있고 010 다리는 다시 다리와 그 아래 고무 패킹 아래 이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무 패킹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성 관계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표현된 010, 030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부품이고 그것을 선으로 연결한 구성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010, 020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상판하고 테이블이. 그래서 그 010 같은 것들을 딱 붙이면 같은 부품별로 딱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품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조란 것은 제품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BO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BOM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했던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냐라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파란색 구조로 묶음으로 묶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제품 구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01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뭐야? 그러면 030, 020, 030 다리랑 020 그 상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봄 계층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봄 계층은 다시 재규적입니다. 그 봄 계층이 다른 봄 계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030은 다시 030을 만들기 위해서는 040 다리랑 050, 05 패킹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의 봄 계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봄 계층, 어떤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의 모임을 계층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재기적으로 쭉 연결한 것이 BOM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제품 구조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품 구조는 사실은 컴퓨터의 자료 구조입니다. 컴퓨터의 자료 구조랑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연산을 한다든가 어떤 컴퓨터에 구현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봄 계층은 우리가 어떤 조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목록이 뭐야?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표현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 BOM도 제품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OM은 어떻게 제품 구조로 표현하냐면 BOM의 봄 계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조립품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제품 구조상의 부품들의 모임이 BOM 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M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왔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품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개가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품 구조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뭐 기술 문서 관리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품 구조에 통합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PDM, PLM이라는 게 제품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건데 그것을 통합 관리할 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를 바로 제품 구조 중심의 통합 제품 자료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부품 객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는 것을 부품의 이름, 부품을 만든 사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부품 객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내의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코드로 만들었고요. 또 부품 객체도 만들고 문서 객체라는 것도 만들었죠. 문서 객체도 문서 파일이 있는데 그것들의 문서에 대한 어떤 메타 정보, 문서의 이름, 뭐 번호, 누가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레코드로 문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객체에다가 실제 제품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CAD 문서 파일을 연결한 거죠. 문서 객체에 CAD 문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 객체를 그 해당 부품 객체에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품에 어떤 CAD 문서가 있다. 그거를 문서 객체로 표현하고 그 진짜 CAD 파일은 그 문서 객체에 연결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품 간의 부품 객체가 있으니까요. 부품 간의 구성 관계를 표현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제품 구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품 객체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객체를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부품 객체가 여러 군데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때 그것들을 제품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품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부품도 연결할 수 있고 부품을 통해서 그 연결된 부품을 통해서 다시 기술 문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복사할 필요 없이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펜 조립품이라는 부품 객체입니다. 그러면 그 펜 조립품이 핀이라는 그 부품 객체랑 제품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핀이라는 것은 그 핀에 연결된 그 기술 문서들은 핀 문서 객체에다가 다시 문서 파일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품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핀이 다른 팬 조립품에 사용되더라도 그걸 다시 복사하지 않고 그냥 제품 구조만 연결해서 사용하죠. 그러면 핀은 오직 이 시스템에서 하나만 유일하게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핀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기술 문서들도 유일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품 구조를 통해서 기술 문서, 부품 정보, 그 다음에 제품 구조 정보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품 구조를 통해서 부품과 부품의 기술 문서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구조 중심의 통합 자료 관리가 PDM, 현대 PDM과 PLM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